김현정의 뉴스쇼 얘기 좀 하겠습니다. 김현정의 수박쇼. 수박을 갖다 붙였어요. 뉴스쇼 정도가 아니라 수박쇼인 것 같습니다. 김현정의 수박쇼. 네, 수박들이 많이 나오는 김현정의 수박쇼. 실제로 제가 이건 뭐 내가 너무 편견으로 김현정의 뉴스쇼를 비판하나 해서 한 2주 정도의 출연자 명단을 이제 한번 살펴봤어요. 정치 관련 인터뷰 대상자 총 31명이 나왔어요. 2주 동안. 친민주당 인사가 5명 나왔고요. 반민주당 인사가 26명 나왔습니다. 예, 이쯤 되면은 그 어떤 유튜브 방송만도 못한 그런 지금 공정, 객관, 균형, 중립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총선 국면이고요. 지난 2주는 민주당이 어마어마하게 때려맞은 때였습니다. 지상파 라디오 방송이라면은 이럴 때 정말 기계적 균형이라도 좀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이 기계적 균형이에요. 저쪽이 1명 나오면 이쪽 1명 나오고 저쪽이 2명 나오면 또 이쪽이 또 2명 나오게 해야 하는 것이 지상파의 본분입니다. 자, 그런데 5대 26.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어디 소속됐다 이런 차원만 본 게 아니라 방송 나와서 무슨 얘기했는지 좀 따져봤는데 친민주당 5명, 반민주당 26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2월 19일 김경률 나왔습니다. 김경률 아시죠? 그리고 장성철, 윤석열을 제법 비판하긴 하지만 이번도 기본적으로 민주당 공천이 잘못됐고 이로써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망할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입니다. 김준일 말할 것도 없죠. 최수영이 누구냐? 강원도청 출신인데 이 사람이 새누리당 대변인 이력이 있더만요. 누구 편에 설 건지는 너무나 뻔하지 않겠습니까? 자, 2월 20일 화요일 정성호가 나왔습니다. 친명으로 불리는 정성호. 이게 친민주당 5명 중에 1명입니다. 그리고 김용남, 개혁신당. 박원석도 지금 개혁신당에 있죠? 예. 그리고 2월 21일 수요일 박용진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종민 나왔습니다. 이철이 나왔습니다. 이철이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총선 불출마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그런 발언을 이 인터뷰에서 했었습니다. 민주당 공천이 엉망진창이었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2월 22일 목요일 박지원 나왔습니다. 박지원도 뭐 이강인처럼 결자해제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 보고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민주당 입장을 대변하려고 애를 썼다는 점에서 친민주당 5명 중에 1명으로 넣었습니다. 하태경 말할 것도 없지요. 자, 그리고 2월 23일 금요일 안규백은 전략공천위원장으로서 친민주당 1명으로 또 포함이 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친민주당은 3명 거론됐습니다. 김영우가 누굽니까? 저쪽 당이잖아요. 자, 2월 26일 월요일로 왔습니다. 김종인, 설훈, 장성철, 김준일 말할 것도 없죠. 2월 27일 화요일인데 정치 인터뷰가 한 건이었는데 박범계 나왔습니다. 박범계가 이제 안규령 대변인을 대변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박범계도 친민주당 5명 중에 1명. 자, 2월 28일 수요일 유의동 저쪽 국민의힘이죠. 홍영표 그리고 박성민 다 민주당 비난하는 사람들 일색이었습니다. 2월 29일 목요일 황교안 그리고 이철우 3월 1일 금요일 조기숙 이낙엽 신당 공천심사위원장인가요? 그리고 김종혁 아시죠? 국민의힘 JTBC 출신의. 그리고 3월 4일 월요일 오늘 전현희 의원 나왔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서울 중구 성동갑 출마자 친민주당 5명 중에 1명입니다. 그리고 설훈, 장성철, 김준일, 이종근. 네, 그래요. 예, 이렇게 따져보니까 5대 26이 됐습니다. 5대 26. 예, 와, 5대 26 정말 대단하죠. 자, 이 친민주당 5명은 민주당 입장에 서서 얘기했고요. 나머지는 모두 민주당에게 적대적이거나 적대적 진영에 속한 최근 공천 관련해서 편파적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사람들입니다. 민주당 공천 논란과 관련해서. 예. 심지어 월요일 토론 시간에는 장성철, 김준익이 고정인데 모두 다 반민주당 성향입니다. 예. 아니 그래도 토론 형식이라면은 1대1, 2대2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몽땅 한쪽에서만 나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는 이유를 제가 전에도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 CBS가 이 반민주당 성향, 반 이재명 성향의 기사를
이제 포털에 보낸단 말이죠. 이렇게 방송에서 해놓고 녹취록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포털에서 이걸 또 그냥 셀렉션, 픽을 합니다. 픽을 해요. 반민주당, 반 이재명 성향의 기사는 참 열심히 픽합니다. 그래서 CBS가 이런 것들이 포털에서 먹어주는구나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기사를 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서서히 그 인간들하고 동화가 되는 거예요. 자, CBS가 저녁 시간에 박재홍의 정면 승부라는 방송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노골적인 반민주당 성향인 진중권을 고정 MC로 쓰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김성회 고양갑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분이 이제 진중권 맞은편에 앉았는데 지금은 저 박성태 전 JTBC 기자가 있더만요. 이분은 진영색이 옅어요. 자, 그렇다면 한쪽은 진영색이 짙고 한쪽은 진영색이 옅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영색이 강한 쪽으로 결국에는 그 방송이 끌려가게 돼 있어요. 아니 언제부터 CBS가 이렇게 특정 진영의 주구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CBS 왜 그래요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민주당 쪽은 해주는 게 없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에 CBS가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뉴스가 빼앗겼다면서 뉴스를 회복시켜달라고 국민들을 상대로 호소했던 그런 CBS 아니었나? 근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 완전히 저쪽 편에 대변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지난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갈 때 저희 김용민 TV가 이상한 나라의 폴에서 다음 중 가장 공정하지 않은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BBS 불교 방송 빼놓고 나머지 아침 시사 라디오 방송을 보기로 들고 하나를 골라달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4만 6천 명이 투표를 하셨는데 김현정의 뉴스쇼가 60%로 나왔습니다. 60% 압도적입니다. 그 다음이 전종철의 전격시사인데 그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박민이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당연히 이게 1등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 절반도 안 되는 26%. 김현정의 뉴스쇼가 아주 압도적입니다. 달린 댓글을 보니까 김현정의 뉴스쇼 없어져야 합니다. 공평하게 진행 안 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민주당 의원들 나가면 안 됩니다. 김현정은 민주당 특히 이 대표가 난처하면 좋아 죽음. 상처난데 헤집어서 소금 뿌리고 아파서 괴로워하면은 웃는다. 김현정 머지않아 정치 입문할 모양 국민의힘으로. 김현정의 뉴스쇼 절대 안 본다. 너무나 편파적인 진행이 속보여서. 아마 이런 반응을 접하면은 CBS 종사자들은 개딸들이 하는 헛소리라고 여기겠죠. 아니 개딸들의 이야기라고 칩시다. 근데 말이죠. 개딸들도 우리나라 그 정치 진영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들에게 집단적인 비토를 당하는데 지금 당신들이 추구하는 게 공정, 객관, 중립 맞습니까? 아니 한쪽으로부터 완전히 적대적인 방송으로 낙인 찍혔는데 그래도 좋아? 그래도 좋아? 아이고 참 죽은 언론인의 사회입니다. 죽은 언론인의 사회예요. 우리 언론이 참 어려울 때, 국민들이 어려울 때, 언로가 막혀 있을 때 그때는 뭔가 그런 국민들을 대변하는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권력의 죽은 노릇을 하고 있다면 그런 언론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언론들 참 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말을 할 때는 대단한 어떤 자기가 이 시대의 예언자인 양 떠들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언론들 보십시오. 만약에 삼성이 광고 안 주면은 한 달도 못 버틸 그런 언론이 많습니다. 언론인 개인도 직장을 잃어봐요. 내일 뭐 먹고 살 것인가 답이 안 나옵니다. 한국 언론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때 반란표가 나오지 않도록 현역 대부분에게 공천을 준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비난하는 것만큼 질타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론 60에서 70%가 동의하는 주가 조작 특검인데도 말이죠. 이로써 언론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패배하기를 바라는 윤석열 권력에 봉사하는 어떤 치어리더가 됐습니다. 아니라고 하겠죠. 그렇다면은 이 상상이 틀린지 옳은지 한번 이야기해보기 바랍니다. 디올백을 부당 수수한 김건희의 비리가 드러나고 여론이 악화되니까 김건희 의혹 진상규명이 힘을 받았고 그래서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됐는데 이걸 윤석열이 거부하고 재의결할 상황에서 반란표를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 현역을 대부분 공천했단 말이죠. 이 공천이 문제될 것 같으니까 이걸 이제 국민의힘의 이익에 부합하게 조용한 공천이니 질서 있는 공천이니 이렇게 미화하고 말이죠. 중진이나 친명 가리지 않고 선열이 낭자한 공천을 한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대조되는 쇄신 공천으로 비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공천이 이재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고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원칙이 파괴된 최악의 공천이다 이렇게 왜곡하고
안 그렇습니까? 아니 누군가 이렇게 진실을 호도해서 프레임을 짜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기만하고 이럴 때 이걸 검증하고 질타하면서 무엇이 팩트인지를 알려주는 게 언론의 역할 아닙니까? 어떻게 CBS는 말할 것도 없고 한겨레 경향까지 이 권력의 편에 서서 그 장단에 춤을 출 수 있단 말입니까? 삼성이나 정부가 자본이나 정보를 끊으면 안 망할 언론사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돈과 힘 가진 자에게 밑보여 쫓겨나면 당장 내일 굶을 걱정을 할 언론인 뿐이다. 이런 말씀드렸죠. 그러니 저기 오빠가 허용하는, 대통령이 허용하는, 회장님이 허용하는 언론의 자유만 구가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만 까는 언론의 자유. 안 그렇습니까? 양심적인 언론인은 입틀막 당해서 사지가 들려서 공론회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사악한 언론 장악 사회에 순치되신 언론인들 부디 족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목구멍에 넘어가는 밥과 술이 그렇게 답니까? 당신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무서운 파시즘의 세상이 열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기든 말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망한 세상이 되든 말든 매달 따박따박 월급만 나오면 된다. 이 벌어지더라. 너희들이 그래놓고 어디 가서 언론인이라고 자랑질 하겠지. 인간 말종들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음악이나 틀어. 음악이나 뭔 뉴스를 해, 뉴스쇼를 해. 그냥 음악이나 틀어. 음악은 좋다고 하네 보니까. 음악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음악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아는 음악입니다. 모르는 음악만 뭐 주야장창 틀어봐요. 그러면 듣기 싫지. 근데 CBS 같은 경우에는 뭐 곡목은 몰라도 가수는 몰라도 어디서 들어본 듯한 노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전에 그 CBS 사장했던 한용길 PD 그 양반이 그 저기 PD들한테 많이 그 알려지고 또 들려지는 노래를 리스트를 뽑으라고 했어요. 그래놓고는 그 노래만 틀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CBS 라디오 청취율이 확 올라간 거야. 확 올라간 겁니다. 좋은 음악이 많이 나온다. 내가 하는 음악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겠죠?